비트코인은 횡보, 알트코인들은 광란, 시바견이 왕좌를 차지. 마스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을까? 채굴 기업들은 코인 쌓기에 바쁘고 비트코인 온도계는 아직도 시장의 정점이 멀었다고 표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이동 예방 조치인가 아니면 집단 실업을 대비하는 준비인가? 바이든, 아들의 사면 논란 재점화, 전미가 깜짝 놀랐다. 역사적인 후퇴가 시작되었고 트럼프는 암호화폐 업계가 묻지마 공격을 당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브라질 스테이블코인 인출 금지 법안 제안, 자체 관리 지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화인들의 빚에서 도망 사건으로 디벅스의 해킹인가 아니면 도망인가 의혹이 가득하다.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2월 3일 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5,000달러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횡보로 인해 미실현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선택의 순간에 들어섰고 향후 움직임은 하락 후 상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알트코인들이 선행하고 있으며 코인 마켓 캡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알트시즌 지수가 알트시즌 범위를 돌파했고 오늘 아침에는 연내 최고치인 83을 기록했습니다. 무덴과 HOSK가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7일 상승률은 50%를 초과했습니다. 가장 잠재력이 큰 도지코인은 7일 동안 5%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마스크는 360억 개의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공급량의 28.27%를 차지하고 도지의 왕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약간 횡보하는 상태이지만 알트코인은 이미 광란 모드에 접어들었고 코인 업계는 떠들썩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지만 이 상태는 주변 자산과 토큰의 상승에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채굴업계는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채굴업체의 총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루크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해시레이트의 3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으며 채굴자들은 높은 해시레이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굴업체 마라는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11월에는 907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2개월 만에 약 6,484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현재 마라는 34만 9,59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7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비트코인 구매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굴업계의 분주한 속도는 비트코인의 안정적인 움직임과 뚜렷한 대비를 보입니다. 시장의 정점을 판단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지표인 파이사이클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111일 이동평균선과 350일 이동평균선의 2배를 사용하여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언제 빠져나갈지 알려줍니다. 111일 이동평균선이 350일 이동평균선 수준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의 정점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두 이동평균선 사이에는 아직 큰 차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같은 수준에 도달했던 때는 2021년 상반기였습니다. 불마켓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시장의 정점까지는 아직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큰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내년에는 큰 기대를 모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고래대 거래 행동은 비트코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지며 투자자들은 매각 압박을 예측하기 위해 이들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약 1,482억 달러, 약 213만 2,972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 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큰 고래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실크로드 급습 사건을 돌아보면 미국 법무부는 다크웹 시장에서 5만 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정 제임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그는 플랫폼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 거액의 자산을 훔쳤습니다. 올해 4월 미국 정부는 그중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동시켰고 8월에는 만 비트코인을 또 다른 주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번 두 차례의 주요 자금 이동은 분명히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약 7팔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유의 기관 서비스 플랫폼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021년에 정 제임스에 대한 조사에서 나온 것이며 그는 실크로드 블랙마켓과 관련된 전기통신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미국 연방수사국은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협력하여 압수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토큰을 호스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한때 9만 5천 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며 하루 동안 약 2% 하락한 후 다시 9만 6천 달러 근처로 회복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여전히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산은 여러 번 다른 지갑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Yeah, it's not that they've mishandled it. It's just that the government is not in the business of holding crypto for investment purposes. They just auction it off when the time comes to do that. And that's what will happen with this currency. Unfortunately for the government, if they just held it, it would have appreciated. 만약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비트코인을 자주 이동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에는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부의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동이 당국의 거래 또는 매각 전략의 일부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많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트럼프에게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의 형량을 경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재선되면 로스를 석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이동은 미리 대비를 위한 준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전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흥미로운 점입니다. 2024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좌절감이 가득한 한 해였지만 한편으로는 짐을 내려놓고 더 자기답게 살게 된 해였습니다. 최근 임기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한 그는 논란을 일으킬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 무조건 사면을 부여한 것입니다. 현재 54세인 헌터는 바이든 가문의 유일한 생존한 아들이지만 고인이 된 형과 비교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고 야망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 가족을 골치 아프게 했고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었으며 민주당을 공영에 빠뜨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헌터의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결국 변화가 있었고 이 사면을 통해 중요한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헌터는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처음으로 중범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올해 6월 헌터는 마약 사용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3가지 중범죄를 범한 것으로 판결되었으며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7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고 해리스의 초기 성과도 승산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심사숙고한 끝에 바이든은 대의를 위해 친자식에게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천자가 범한 죄는 백성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ave you ruled out a pardon for your son? Yes. I said I abide by the jury decision, and I will do that, and I will not pardon. 82세의 바이든은 임기 종료 50일을 앞두고 입장을 바꾸어 사면 명령서에 서명하기로 결심했으며 성명에서 이 사면이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가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이 결정을 의문시하며 사법 시스템의 남용과 불공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 창펑은 이 사건에 대해 무력감을 표하며 CEO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사면을 받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m a little surprised. I didn't actually think he'd get there till much later in the last couple months of his term. But I do think with some of the nominations that Trump has put up, I think it probably caused a little bit of worry for him. But also I think people have to remember the president has lost 2 children already. And he does not need to lose another one to more political, witch hunts that the president's calling them. 어쩌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선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든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가족을 고려하여 아들에게 특별 사면을 선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미국 대통령의 특권 중 하나로 완전 사면, 감형 또는 벌금 면제 등이 포함됩니다. 비록 이러한 방식은 항상 논란을 일으키지만 거의 모든 퇴임 대통령이 이 특권을 교묘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측근에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입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면의 논란은 멈추지 않았으며 이러한 특권은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결함처럼 점점 더 권력 남용을 위한 보호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이번 행동은 다시 한번 격렬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금지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폭풍을 일으켰고 자산 안전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완샹 그룹이 이더리움을 구했지만 디벅스의 화인 프로젝트는 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졌다. 얼마 전 한국 파주시는 거래소와 협력하여 세금 체납자의 암호화 자산을 압수하고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나는 만약 세금 체납자가 자산을 거래소 지갑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브라질의 이번 제안이 이 구멍을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관리 지갑으로 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KYC 고객 확인, 검사를 받고 모니터링을 받지만 자기 관리 지갑은 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때 사용자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이 금지 제한은 완전히 탈중앙화 및 금융주권의 핵심 원칙과 충돌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자산은 거래소와 그 뒤에 있는 국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전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초안을 발표하여 테더의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메타마스크와 같은 자기 관리 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공개 상담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마감일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그 내용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외화로 평가된 자산을 개인 관리 계좌로 전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rypto is booming in Brazil. There has been a huge jump in the number of crypto owners in 2021. It's been reported that 10 million people, or 4.9% of the population in the country, own cryptocurrency. Of this, 40% are between 20 and 25 years old. Over 25% of the people between 26 and 40 own the crypto. 이 조치는 2022년 외환 시장의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 관련 결정을 수정하고 외환 시장의 범위를 암호화 결제, 판매, 관리 및 외환 거래 등의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브라질 레알의 미국 달러 환율은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초부터 최소 23% 하락했으며 11월 29일에는 1달러가 6.09 레알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레알 대비 미국 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브라질 커뮤니티가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여 통화 가치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장을 보유한 브라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암호화폐 시장의 59.8%를 차지하며 지난해 유입액은 900억 달러에 달해 아르헨티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관리 지갑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돈 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줄이고 금융 규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자산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중앙화된 거래소에 의존하여 자산을 관리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거래소의 보안성 및 관리 리스크에 대해 더 큰 우려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규제 비용도 증가시킵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봅시다.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떠들썩하지만 화인 프로젝트는 언제나 논란에 휘말립니다. 중국인의 프로젝트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은 안타깝지만 일부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중국어권 암호화폐 시장이 전부 실망스럽지는 않으며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인터뷰에서 완샹 그룹이 2015년에 50만 달러를 투자해 이더리움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아침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우의 블록체인 이야기 인터뷰에서 2015년 이더리움 메인넷이 막 출시되었을 때 자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샹 그룹은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41만 개의 이더를 구매했으며 이 투자는 이더리움 재단의 목숨을 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비탈릭은 이 충돌이 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 그는 아마 다시는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중국의 인연은 한때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비탈릭이 중국에서 여자친구를 찾는데 열중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때의 구명 자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한 이야기는 흔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DXX 프로젝트 도주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을 흔든 후 어제 또 다른 중국인 프로젝트가 도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반전의 이야기는 암호화폐 시장 사람들에게 더 이상 놀랍지 않겠죠? 어제 트위터 사용자 @카소큐아는 데박스가 러그 풀었다는 트윗을 게시하고 공식적으로 유동성과 토큰을 이동시킨 주소와 관련된 작업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윗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그 후 디박스 공식 측은 급히 성명서를 발표하며 운영 계정이 해킹 공격을 받아 지갑의 개인 키가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식 측이 플랫폼 보안을 강조하는 동안 그들의 지갑에서는 대규모 자산 이동이 발생했고 체인상 유동성은 거의 소진되어 약 $10,000만 남았습니다. 이 상황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은 디박스 프로젝트 측이 자금을 횡령하고 도망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해커의 범죄일까요? 아니면 자작극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디벅스는 중국인 팀이 만든 소시알파이 프로젝트로 여러 차례의 자금 조달을 거친 후 2023년에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초기 커뮤니티 KOL들은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사람들이 창립자와의 관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디벅스는 한때 화인의 빛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프로젝트는 도주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어제 자금 회피 후 트위터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단순히 프로젝트 측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한 화인 프로젝트에 대한 아쉬움과 유감도 함께 표출되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되든 토큰의 폭락은 현실이 되었고 투자자들의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인데스크가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웹3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웹3 채택률 22%는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며 61%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의 미래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비나이스와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16개의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되지 않아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은 다시 한번 머스크의 테슬라 고액 보상 계획을 기각했습니다. 테슬라는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델라웨어 주의 기업은 주주가 아닌 법원과 원고 변호사들에 의해 관리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터키 시장 진출 신청을 철회하고 청산을 신청했습니다. 터키 자본시장위원회가 11월 29일에 업데이트한 청산 목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8월에 제출한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인 월런은 현재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이며 12월에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필요에 따라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니언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